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하면서 에코프로 2차전지가 급락, 2차전지 블랙 먼데이라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막 10%씩 밀렸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얘기할 건데요. 포스코 그룹주는 그래도 하락이 좀 덜했네요. 그죠? 네, 제가 자꾸 이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매매를 할 때 밸류에이션을 하고 수급 동향이나 주가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포스코에 좀 편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낙폭이 컸고 수급은 긍정적인데 이제 낙폭이 크다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분들께 좀 많이 심적 충격이 되셨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대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도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호재도 분명히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를 그냥 패버리는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면은 약세가 나오는데 그래도 지지하는 여부 좀 견조하게 버티느냐 아니면 수급이 좋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믿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미들 언덕이 좀 되어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근데 홀딩스도 안 빠진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최근에 오늘 들 빠진 거지 최근에 보면 또 쭉 흘러내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음봉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를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거래 대금이나 수급 동향,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드리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동일합니다. 테슬라 이야기 드렸고 전기차 가격 할인 이야기 드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 네. 포스코 그룹주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이 원자재를 공급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 많이 챙겨보신 분들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칠레에다가 이제 리튬을 수급하기 위한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런 뉴스 보셨을 것인데 칠레도 이에 화답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칠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구간인 인베스트 칠레가 한국의 여러 배터리 기업 대표와 면담했다고 밝혔고 포스코 홀딩스랑 SK온 LG화학 등에다가 관심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확실하게 포스코홀딩스가 칠레의 리튬 관련 어떤 이 정수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확실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수급 동향 거래 대금 공매도 추이가 에코프로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현재는 에코프로가 포스코 그룹주보다 근소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번 방송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포스코 그룹주보다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간극을 좁혔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1개월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아직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확인되고 있지만 최근 일주일 수급 동향 보면은 대부분 개인 투자분이 던졌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도를 하셨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대금도 0.16%, 0.54% 아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1.5%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다행히 0.5%를 넘지 않는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매도 동향도 에코프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1월 28일에 146만 주로 시작을 했죠.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11월 28일과 12월 24일에 공매도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146만 주로 시작을 했는데 12월 20일에는 114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1월 1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5만 주 이제 공매도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최근 일주일 동안은 공매도만 봤을 때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개월 동안 봤을 때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 뉴스, 어떤 리튬 공장 뉴스 이런 거 봤을 때 달고 달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이거는 포스코홀딩스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뉴스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좀 언론 플레이를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철강 시황에 엇갈려서 조금 포스코 홀딩스 위축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NH투자증권이랑 메리츠증권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두 개 나왔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2024년부터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상업 생산, 즉 이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양산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포스코홀딩스의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일단은 23년 4분기 영업이익은 8,330억 원으로 전 분기 3분기 대비해서는 30%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체 밸류에이션은 2차 전지 소재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통한 실적 개선을 체크해 보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포스코홀딩스 의지가 좀 대단하다고 판단되는 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업황이 조금 부진하니까 조금 이렇게 위축을 시키고 있거든요. 뭐 MOU를 철회한다든가 공장 증설을 좀 취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포스코홀딩스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전지 실적은 이제 광석 리튬 연 43,000톤, 염수 리튬 25,000원을 통해서 아마 매출이 1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저는 밸류데이에서 발표했던 목표치 수정이 있는 점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포스코홀딩스에다 연락을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2030년까지 목표한 42만 3천 톤을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사의 목표치가 실현되는지를 보고 좀 매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또 지금 신임 다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최정우 회장이 연임이 무산됐고 물러나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방향성이 지금대로 가겠느냐. 그런 고민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확실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최정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기 전에 자신은 뭐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일간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와서 개인투자분들께서 매도를 하신 거라고 한다면 과연 저는 감히 생각이 듭니다. 과연 회장이 바뀐다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접을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내부 정보를 모르니까 다음 회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다음 회장이 2차 전지를 접을 거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이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말 최악은 우리가 2차 전지 사업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건데 이거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회장이 바뀌더라도 이 2차 전지 사업에 투자한 증설이라든가 목표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 뉴스가 공개됐을 때 대응하는 게 맞고 지금은 이 내부 정보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요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방향을 선회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보면 그 포스코가 철강 사업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최정우 회장이 와서 한 거거든요. 8년 3년인가 임기가? 네. 한 2, 3년 정도. 3년인가? 그럼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맞을 거예요. 2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후임자가 와서 우리는 2차 전지 다 버려. 다시 철강으로 갈 거야.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러나 뭐 전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네. 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어때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홀딩스랑 대동소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마이너스 5%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개인 투자분께서 던지신 거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하는 부분이고 지금 거래 대금도 이제 우리가 알만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제일 적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꾸준하게 하루에 3천억 원 이상씩 거래 대금이 나오는 부분이고 포스코홀딩스도 3천억 원대 나왔었는데 포스코 퓨처엠만 약 1,500억에서 2천억 원대 조금 다소 아쉬운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좀 무기를 하고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나온 뉴스에 투자분들께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포스코 퓨처엠 묵묵하게 정말 조용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받아주고 있다. 좀 보고 있고요. 공매도 물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28일에 이제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가 좀 다른 점이죠. 공매도가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준 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제 공매도 한 7만 주 정도 들었고 지금 저번 주 금요일 1월 17일 종가 기준 297만 주.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공매도가 정말 많이 줄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정말 눈에 띄게 공매도가 줄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사부작 공매도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에서 이 원자재 관련한 빗장을 걸어 잠가주면은 포스코 퓨처엠에게 좀 이득 반사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런 기대감보다도 확실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근데 그런 위축이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많이 상처를 받으시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뉴스를 또 내놓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LNF가 적자가 나오고 에코프로 BM도 이 눈높이가 점차 낮아지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눈높이가 조금 낮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23년 4분기 매출이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을 이제 100억 원대를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많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직전에 안 나오다가 지금 방송 기준으로 한 달 전에 나오기 시작했고 저번 주에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한 달 전에 나왔던 리포트에는 영업이 그래도 한 300억, 4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더니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나온 건 이제 영업이익 100억 원대.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LNF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영업이익 100억 원대 이제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또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을 2025년까지 2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나 뭐 흑연을 잠근다고 했을 때 이미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2025년까지 2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부정적인 포인트가 조금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은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캐파를 2배 이상 확대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흑연이 안 나죠. 이제 그 지리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흑연이랑 텅스텐이 남한에는 없지만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흑연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문제라는 거. 중국과의 치열한 경제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연말에 정부에서 1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을 때 2차 전지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지원 뉴스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만약에 정부가 좀 빠르게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걸 발표 안 해주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좀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 정책발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2차전지 사업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증설 지원금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걱정은 그 결과가 벌어졌을 때 하면 되고 지금은 주가는 아쉽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 얘기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하셨는데요. 포스코 DX도 있잖아. 네, 어쨌든 마무리해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전략은 마무리. 네, 포스코 DX를 말씀드릴 건데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기술적 반등이 바로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하나 찍어두고 가라라고 하신다면 뭘 하나 말씀드릴 건데 대응 전략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DX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이전 상장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수급도형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 나오기 전에 기관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서두에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DX는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포스코 DX 같아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면 12월
이전 상장 전까지 기관의 매수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근데 딱 2024년 1월 되자마자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여전히 지금도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화 말씀드리고 편집본을 봤을 때 손 팀장이 포스코 DX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포스코 DX를 사면은 다음 주 수익을 보겠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실적이 반영되고 다음 투자 포인트를 이제 투자분들이 각인을 했을 때 그때가 청산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포스코 DX는 이렇게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피크아웃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현대차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피크아웃 뉴스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피크아웃 뉴스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직 못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녹화를 한 달 단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이 피크아웃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에 피크아웃 단어가 포함되는지 그걸 보고 좀 대응 전략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2년 연말 기준으로 퍼가 20이었는데 그때가 시총이 8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시총이 8조 4천억이니까 주가가 10배가 됐죠. 그래서 퍼가 지금 10배보다 조금 낮습니다. 186.78인데 실적이 당기 순이익이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2024년 연간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걸 반영한 퍼는 약 45에서 50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2차 전지로 보면은 고평가는 맞아요. 근데 포스코 DX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 어떤 건설 기계 이쪽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고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저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제가 보고 있고요. 확실하게 포스코 DX는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지 마세요. 이 60일선과 120일 사이에서 지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로봇 섹터가 강세를 보일 때 포스코 DX가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슈팅이 나와주면 좋고 2차 전지가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은 포스코 DX에 훈풍 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요 사이에서 지지 여부 보시고 이제 기관의 자금 외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해보시고 이제 매도 타점은 언제냐면 이제 실적 발표 전 혹은 이제 포스코 DX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안에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때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는 포스코 DX를 관심 종목으로 그죠? 그 가운데서 제일 뭔가 좀 트리거가 있을 수 있는 그죠? 네. 그런 기업으로. 그러니까 포스코는 포스코 DX 같은 기업이 있어서 괜찮은데 사실 에코프로는 그렇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런 역할이죠, 그죠? 네, 에코프로 HN 이런 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네, 확실하게 어떤 수급 이제 제가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오늘도 뭐 이제 방송 준비를 전날에 하는 거고 시장 상황 보면서 제가 또 실시간으로 바꿔 드리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정말 계속 2차 전지 좋게 말씀드리는데 홀딩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매수 의견은 들이대 정말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로 수익을 보겠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수급이 모이고 투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좋아하실 만한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가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바로 사기보다는 업황 체크, 수급 체크, 주가 체크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얘기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